사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1666년 울스소프 저택의 정원에서 목격된 이 평범한 순간이 인류의 운명을 바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이작 뉴턴이 실제로 무엇을 기록했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의 비밀 노트에는 중력 방정식이 아니라 고대 연금술 기호로 가득 찬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양을 뜻하는 금색 원 안에 달을 상징하는 은색 초승달이 교차하는 그림. 이것은 만유인력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훔치는 마법진이었습니다. 1936년 7월 런던 소더비 경매장. 포츠머스 백작 가문이 200년간 봉인해 두었던 나무 상자가 공개됩니다. 상자 안에서 쏟아진 것은 10만 장이 넘는 필사본이었습니다. 과학사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뉴턴의 저작 중 90%가 과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은과 황의 비율을 계산한 연금술 실험 노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수학적으로 해독한 신학 논문,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재구성한 건축학적 암호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이 문서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뉴턴은 이성의 시대를 연 첫 번째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법의 시대를 닫은 마지막 마술사였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뉴턴을 잘못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차가운 논리의 화신으로 포장한 계몽주의 시대의 필요성이 진짜 뉴턴을 300년 동안 감춰왔을 가능성 말입니다. 왕리파케는 그의 연금술 논문들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공식 아카이브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뉴턴 본인은 자신의 중력 이론보다 연금술 연구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프린키피아를 집필하는 데 18개월이 걸렸지만 연금술 실험실에서는 30년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을까요? 1696년 뉴턴은 영국 왕립 조폐국장으로 임명됩니다. 표면적 이유는 위조 집회범들을 소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범죄자 28명을 교수형에 처하며 냉혹한 수사관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금과 은의 가치를 수학적으로 고정하여 영국 파운드화를 세계 최초의 안정적 화폐로 만드는 것. 1717년 뉴턴은 금 1온스를 3파운드 17실링 10.5펜스로 고정합니다. 이 비율은 200년 넘게 유지되며 현대 금본위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금술사였던 뉴턴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금과 가짜 금의 차이가 단순히 화학적 성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뉴턴이 조폐국에서 했던 일은 연금술의 궁극적 완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권력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2026년 2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본격 도입을 선언합니다. 영국은 디지털 파운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의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추적 가능한 정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돈. 하지만 이 새로운 화폐에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오직 코드만 있을 뿐입니다. 뉴턴이 300년 전 경고했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체 없는 가치는 결국 무너진다는 연금술의 근본 원리 말입니다. 뉴턴의 신앙 연구는 더욱 기묘한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수학적 암호로 해독하려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에 집착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 뉴턴은 이 구절을 1261, 즉 42개월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환의 주기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 십자군 전쟁, 종교개혁 모두 1261의 배수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출한 최종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기 2060년 기존의 지배 체제는 종말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거짓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기록했습니다. 종말은 예상보다 일찍 올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해 가짜가 진짜를 대신할 때 시작될 것이다. 2026년 모든 경제활동을 디지털 코드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는 이 순간 뉴턴의 예언은 기묘하게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의 실험실 노트에는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물질을 찾아라.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된다. 융은 이 첫 번째 물질을 인간 정신의 원초적 상태, 즉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뉴턴이 평생 추구한 것은 어쩌면 현자의 도리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력은 사과를 떨어뜨리고 달을 궤도에 묶어두며 은하를 회전시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 연금술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비밀의 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숨겨진 에너지. 뉴턴은 물리학과 연금술을 별개의 학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진리를 향한 다른 경로였을 뿐입니다. 장미 십자회의 전설을 떠올려 봅니다. 15세기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츠가 설립했다는 비밀결사. 그들의 목표는 연금술, 점성술, 신비주의를 통해 인류를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뉴턴의 개인 장서에는 장미 십자회 문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학의 결혼이라는 책에는 뉴턴의 손때가 묻은 흔적이 가득합니다. 이 책은 7일간의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 입문자가 신부와 결합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여기서 신부는 우주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장미 십자회의 상징은 십자가 중앙에 피어난 붉은 장미입니다. 이것은 연금술의 적색 단계, 즉 대작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뉴턴이 왕립학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 그가 선택한 문장에는 기묘하게도 붉은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는 스스로를 장미 십자회 전통의 계승자로 여겼던 걸까요? 프리메이슨과의 연결고리는 더욱 명확합니다. 뉴턴이 세상을 떠난 1727년 그의 장례식을 주관한 사람들 중 다수가 프리메이슨 고위 회원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지만 묘비에 새겨진 문구는 프리메이슨의 상징 언어로 가득합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밤의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신이 말했다. 뉴턴이 있으라. 그러자 모든 것이 빛이 되었다. 빛과 어둠의 이분법.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핵심 교리입니다.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정. 뉴턴의 중력 이론 자체가 비밀결사의 입문 의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1단계 입문자는 눈을 가린 채 어두운 방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을 떨어뜨리는 힘은 무엇입니까? 입문자는 답해야 합니다. 무지입니다. 그러자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깨달은 뉴턴의 일화는 어쩌면 이 입문 의식의 과학적 재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뉴턴의 삶은 은둔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실험실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우주에 숨겨진 구조였습니다. 2026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장악하며 실물 자산 기반 질서를 선포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자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뉴턴이 근본 이제를 만들며 했던 일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가상의 가치가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 연금술사들은 이것을 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잡하게 변형된 물질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 어쩌면 2026년은 뉴턴이 계산한 카운트다운의 중요한 눈금일지도 모릅니다. 2060년까지 34년 남았습니다. 1260일의 주기로 계산하면 대략 10번의 큰 전환이 남은 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환영에서 실물이라는 본질로의 회귀. 뉴턴은 이것을 대작업의 흑화 단계라고 불렀을 겁니다. 모든 불순물이 타버리고 오직 순수한 것만 남는 과정. 뉴턴의 연금술 노트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로보로스 자기 꼬리를 무는 뱀. 이것은 영원한 순환을 상징합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지는 시간의 고리.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같은 지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단계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실물 자산 회귀는 단순한 퇴보가 아닙니다. 디지털 환영을 경험한 뒤에 도달한 더 높은 차원의 본질 인식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연금술의 진정한 목표는 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뉴턴이 평생 찾았던 현자의 돌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한 순간 그는 자기 자신도 그 법칙의 일부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중력이 사과를 떨어뜨리듯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인류 역사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비밀 결사들이 수세기 동안 추구한 것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장미 십자회, 프리메이슨, 연금술사 길드. 그들은 모두 숨겨진 법칙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뉴턴은 그 손의 정체를 물리학 방정식으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 연구는 더 나아갑니다. 그 법칙을 만든 존재의 의도까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2060년 종말설은 단순한 묵시록적 공상이 아닙니다. 뉴턴은 수학자였습니다. 그의 계산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 기반했습니다. 다니엘서의 1260일, 요한계시록의 42개월, 솔로몬 성전의 건축 비율. 이 모든 숫자들이 서기 2060년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종말은 파멸이 아니라 재설정입니다. 가짜 시스템이 무너지고 진짜 질서가 복원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 그 재설정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6년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정점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 실물 자산 회귀라는 역류가 시작됩니다. 뉴턴이 봤던 미래의 청사진대로 그는 단순히 예언한 것이 아니라 계산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속도를 계산하듯 제국이 무너지는 시점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는 그의 지식을 쪼개버렸습니다. 과학만 취하고 나머지는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왕리 파케는 뉴턴의 업적을 기념하면서도 그의 연금술 논문들은 지하 창고에 처박았습니다. 200년 동안 누구도 보지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뉴턴의 완전한 사상이 공개되면 그들이 구축한 이성의 신화가 무너질까봐. 1936년 상자가 열렸을 때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뉴턴을 이성의 상징으로 배운 세대에게 그의 신비주의적 면모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며 평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은 뉴턴이 말한 기계처럼 정교하게 작동하는 우주관을 넘어서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미시 세계에서 입자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파동처럼 퍼지기도 하고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측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현실은 완전히 분리된 채 존재하기보다 관찰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관점은 물질과 의식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던 오래된 사유, 즉 연금술적 세계관과도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어쩌면 뉴턴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신비주의가 다시 만나는 지점. 디지털 코드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은 생각이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연금술의 핵심 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은 우주의 모든 사건이 기록된다는 아카식 레코드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조성을 넘어선다는 두려움은 호문쿨루스를 만들었다는 연금술사들의 전설과 맞닿아 있습니다. 뉴턴이 살았다면 지금 시대를 어떻게 봤을까요? 어쩌면 그는 미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예견한 대로 인류가 가짜와 진짜를 혼동하는 극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리고 동시에 그 혼란 속에서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며, 실물 자산의 귀환, 디지털 환영의 붕괴. 이것은 그가 계산한 카운트다운의 일부입니다. 연금술의 마지막 단계는 백화입니다. 모든 색이 사라지고 순수한 흰색만 남는 상태. 이것은 완전한 정화를 의미합니다. 2060년까지 남은 34년은 인류가 축적한 모든 거짓을 태우는 정화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짜 돈, 가짜 뉴스, 가짜 관계, 가짜 자아. 모든 것이 불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뉴턴은 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중력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만 남는다고. 그의 무덤 앞에 서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화려한 조각상 위에 새겨진 문구. 여기 잠들다 인류가 자랑할 수 있는 자.
하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연금술의 격언. 위와 같이 아래도 같다. 하늘의 법칙이 땅에서도 작동한다는 뜻. 뉴턴은 중력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법칙으로도 같은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300년 전 시작된 아직 끝나지 않은 연금술 프로젝트. 인류 전체를 납에서 금으로 변화시키려는 대작업. 그리고 2026년 우리는 지금 가장 어두운 흑화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불순물이 타버리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 뉴턴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미완성 원고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줍는 아이에 불과했다. 진리의 대항은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다. 겸손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감춰진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 2060년까지 34년. 뉴턴의 카운트다운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거짓이 무너지면 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짜 시스템이 붕괴하면 본질만 남습니다. 뉴턴이 추구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거칠애를 벗겨내고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만 남기는 것. 중력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역사의 법칙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건을 어느 한 방향으로 천천히 끌고 가는 힘. 뉴턴은 그 힘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 2060년이라는 숫자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그려진 흐름의 한 조각일까요? 당신이 믿는 과학의 뒤편에는 어쩌면 연금술적인 상상력이 함께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300년 전 사과 하나를 바라보며 우주의 원리를 읽어내려 했던 한 남자의 계산이 놓여 있습니다.